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먼저 우리가 했던 것처럼 AX는 B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먼저 하나 찾습니다.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AX는 0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X는 0이라고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특별히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AX는 0에 해당되는 모든 솔루션들을 찾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폼으로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너럴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이미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포멀하게 매트릭스 벡터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적은 것 뿐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차이점이 없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큐에이션의 해를 구하는 방식, 그 개념적인 것들을 알아봤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큐에이션의 해를 구할 때 보통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이 코피션트 매트릭스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변환을 시켜가면서 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는 것들을 우리가 엘레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엘레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은 목적이 주어져 있는 이 시스템의 해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이 시스템 자체를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면은 두 개의 이퀘이션을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두 개의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앞에 AX는 B 형태에서 그 A 매트릭스의 하나의 로우에 해당되겠죠. 이 로우들을 서로 뒤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로우에다가 컨스턴트를 곱해도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이퀘이션을 서로 더하고, 매트릭스에서는 로우에 해당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소거해 나가는 거죠. 사실 이게 매트리스 형태로 표현했던 뿐이지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풀 때 쓰는 그 소거법이랑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수행을 해보죠. 그렇죠? 우리 이 다음과 같은 이런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얘를 먼저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4, 마이너스 8, 3, 마이너스 3, 1, 그리고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1, 다음에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4. 자, 이거 곱하기 x1, x2, x3, x4, x5는 마이너스 3, 2, 0, a.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금 설명드렸던 엘레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 xi들 변수들은 생략을 하고 좌변과 우변에 해당되는 값들을 하나의 행렬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여기다가 구분선을 하나 놓고 마이너스 3, 2, 0, a 우변을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이러한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엘레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할 겁니다. 엘레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수행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로우에다가 컨스턴트를 곱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로우를 서로 위치를 교환을 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의 로우와 다른 로우를 더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 매트릭스 형태를 간단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example 2.6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로우와 세 번째 로우의 위치를 교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하면 우리가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1, 0 그리고 4,
4, 마이너스 8, 3, 마이너스 3, 1,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 그리고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4, 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두 번째 로우에다가 더해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로우에 2를 곱해서 세 번째 로우에 더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로우에서는 첫 번째 로우를 빼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빼주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1, 0 그리고 0,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2 0, 0, 0,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3 그리고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A 이렇게 행렬이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후의 절차는 이 책에 있는 예제를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두 개의 로우를 적당히 더하고 빼주고 그리고 상수를 곱해서 다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1 그다음에 0, 0, 1, 마이너스 1, 3 그리고 0, 0, 0, 1, 마이너스 2 0, 0, 0, 0, 0 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우변은 0, 마이너스 2 그리고 1, A 더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걸 가지고 다시 원래 이퀘이션으로 한번 적어보죠. 그러면 x1 마이너스 2x2 더하기 x3 마이너스 x4 더하기 x5는 0 그 다음에 x3 마이너스 x4 더하기 3x5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4 마이너스 2x5는 1 0은 a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마지막에 이 관계식을 보면 이게 해가 존재하려면 어쨌든 a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x1, x2, x3, x4, x5 이런 식으로 놓으면 자,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건 이 마지막 이퀘이션으로부터 x5를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다 0이 되겠죠. x5를 0이라고 하면 x4는 자연스럽게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이 정해졌으니 두 번째 이퀘이션으로부터 x3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3, x4, x5가 정해졌죠. 그럼 첫 번째 이퀘이션으로부터 이 값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x2를 또 마찬가지로 0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x1은 이때 2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찾은 이 해가 주어져 있는 이 시스템의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x1 마이너스 2 x2 더하기 x3 마이너스 x4 더하기 x5는 0 그리고 x3 마이너스 x4 더하기 3x5는 0 x4 마이너스 2x5는 0 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모지니어스한 시스템의 해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은 구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솔루션의 이 시스템의 해를 또 하나 찾아보면 자, 요 두 번째 요 놈에 대해서 한번 해를 찾아보죠. 먼저 x3, x4, x5를 다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0, 0, 0.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식은 다 만족이 되죠. 그럼 첫 번째 식을 만족을 하려면 이때 x2가 1일 때 x1은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해는 주어져 있는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해가 되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임의의 상수 어떤 람다 1을 곱해도 여전히 주어져 있는 이 시스템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은 이번에는 x5 변수, 자, 이 부분이죠. 이 x5를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x5가 1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x5가 1이면 자연스럽게 x4는 2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x3는 두 번째 식으로부터 마이너스 1, 그리고 x2는 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0으로 해버리죠. 그리고 x1은 2. 자, 이러한 벡터도 주어져 있는 이 시스템의 해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벡터에다가 람다2라고 하는 상수를 곱해도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만족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파티큘러 솔루션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해를 찾았고, 이것들을 다 합치면 주어져 있는 원래의 그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길이가 5인 벡터들의 집합인데, 이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파티큘러 솔루션 2, 0, 마이너스 1, 1, 0 여기에다가 람다 1 곱하기 2, 1, 0, 0, 0 그리고 람다 2 곱하기 2, 0, 마이너스 1, 2, 1. 그렇죠? 여기서 람다 1하고 람다 2는 그냥 임의의 실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 예제에서 주어져 있던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한번 직접 해보시길 권하고요. 이 제너럴 솔루션은 이게 유일한 형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변수를 고정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 파티큘러 솔루션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존재하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찾은 우리가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너럴 솔루션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면 같은 벡터들의 집합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이 엘레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두 개의 로우들을 서로 교환을 하고 어떤 로우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다른 로우에다가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의 매트릭스를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었죠.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저희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최종적으로 솔루션을 구하기 간단한 형태가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테어케이스 스트럭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를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매트릭스를 변환을 했죠. 여기 보시면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맨 위에 있는 각각의 로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쳐다봤을 때 항상 1이 되는 값들이 여기 이렇게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먼저 1이 나타나는 로우가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으로 1이 나타나는 애가 그 다음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로우가 위치하고,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런 계단 형태로 값들이 정리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스테어케이스 스트럭처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이 1, 제일 가장 먼저 1이 나타나는 이런 엘레멘트들을 우리가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피봇들이 포함되어 있는 칼럼을 우리가 피봇 칼럼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게 피봇 칼럼이 되고, 세 번째 칼럼, 네 번째 칼럼, 이 칼럼들이 이제 이 행렬의 피봇 칼럼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바로 로우 에슬런 폼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매트릭스가 로우 에슬런 폼이다 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 엘레멘트만 가지는 로우들은 당연히 행렬의 가장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고, 자연스럽게 0이 아닌 엘레멘트를 가지고 있는 로우들은 그 위에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0이 아닌 엘레멘트들을 가지는 로우들을 봤을 때 첫 번째 0이 아닌 숫자, 그러니까 왼쪽에서 살펴봤을 때 첫 번째 0이 아닌 숫자, 얘를 우리가 피봇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혹은 리딩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위에 있는 로우의 피봇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항상 오른쪽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예제로 살펴봤던 것처럼 만약에 0이 엘레멘트들만 있는 로우들은 매트릭스의 바닥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세 번째 컬럼에 1이라는 넌제로 값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로우는 그보다 먼저 1이 나타나는 로우보다 항상 아래쪽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계단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매트릭스가 정리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로우 에슬런 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피봇 칼럼에 해당되는 그런 베리어블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외의 다른 베리어블들을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서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로우 에슬런 폼으로 정리한 매트릭스 형태를 봤을 때 피봇에 해당되는 베리어블들은 이 부분이죠. 여기 피봇 칼럼에 해당되는 베리어블이 x1 그리고 x3, x4입니다. 그래서 x1, x3, x4를 우리가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베리어블들, 그러니까 x2와 x5가 되겠죠. x2와 x5를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우 에슬런 폼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행렬을 정리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리 베리어블에 해당되는 값들은 그냥 다 0으로 놔버리고 이 a, x는 b, 이 이퀘이션에서 이 우변의 b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피봇 컬럼에 해당되는 변수들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우변에 해당되는 이 b 벡터를 우리가 피봇 컬럼들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형 결합에 쓰이는 이 람다 i들이 바로 하나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로우 에슬런 폼을 한 단계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리듀스드 로우 에슬런 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퀘이션 시스템이 리듀스드 로우 에슬런 폼으로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정의했던 로우 에슬런 폼을 가지면서 모든 피봇의 값이 1이고, 그리고 그 피봇 값이 존재하는 칼럼에서 넌제로 엘레멘트가 피봇인 경우, 이 피봇 이외의 다른 값들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리듀스드 로우 에슬런 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리듀스드 로우 에슬런 폼으로 만들게 되면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이 2.6 예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리듀스드 로우 에슬런 폼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컬럼을 보면 피봇 칼럼이죠. 근데 이 피봇 말고 다른 값들은 모두 다 0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얘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컬럼을 볼까요? 세 번째 컬럼을 보니까 일단 이게 피봇 값인데 위에 피봇이 아닌 애가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 주죠. 어떻게 만들면 되죠? 이 두 번째 로우를
값들을 첫 번째 로우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빼면 이 값은 0이 되고, 그리고 이 값은 마찬가지로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엘리멘트 값은 1-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값은 이제 2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 칼럼 역시 피봇 이외의 모든 값을 우리가 0으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값을 보죠. 네 번째 칼럼을 보면 여기도 피봇이 존재하는데 피봇 이외의 값이 0이 아닌 게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두 번째 로우에다가 세 번째 로우를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엘리멘트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그 두 개를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 0, 0, 0, 그다음에 마이너스 2, 0, 0, 0, 그리고 0, 1, 0, 0, 그리고 0, 0, 1,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0, 그리고 우변은 2, 마이너스 1, 1, a 더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피봇이 존재하는 피봇 값들은 모두 1이 되고, 그리고 피봇이 존재하는 피봇 칼럼에서 피봇 이외의 모든 엘리멘트 값들은 다 0이 됐으니까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리듀스드 로우 에셀런 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듀스드 로우 에셀런 폼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기가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피봇 컬럼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하면 되니까 먼저 x1은 2가 되어야 되고 x2는 0으로 만들고 x3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4는 1, 그리고 x5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 주어져 있는 이 시스템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됩니다. 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어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존재할 때 얘를 리듀스드 로우 에셀런 폼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특별히 가우시언 엘리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을 가우시언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한다 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리듀스드 로우 에셀런 폼으로 만든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 2.7을 보면 주어져 있는 이 A 행렬이 이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는 것을 보여라 라는 건데 간단하죠. 정의에 따라서 피봇 값들이 모두 1이고요. 그리고 피봇이 존재하는 이 피봇 컬럼들을 살펴보니까 피봇 이외의 값들은 다 0이죠. 그리고 로우 에셀런 폼이죠. 이러한 형태의 로우 에셀런 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리듀스드 로우 에셀런 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그럼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죠. 먼저 이 시스템 자체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행렬 A를 이 칼럼들을 각각 AI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A1, 두 번째가 A2, 세 번째가 A3, A4, A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더하기 A4, X4 더하기 A5, X5는 0벡터가 되도록 이 관계를 만족하는 x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이 변수들 중에서 x2하고 x5가 프리 베리어블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프리 베리어블들을 베이직 베리어블들의 결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x2에 대해서 다른 베이직 베리어블로 x2를 표현을 해서 이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도록 해보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x2가 아닌 다른 프리 베리어블의 값은 0으로 설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이때
이 AI 벡터들을 살펴보면 x2가 1이면 나머지 x1, x3, x4 값을 적당히 조절을 해서 우리가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x3도 0으로 만들고 x4도 0으로 만든 다음에 x1을 마이너스 3이라고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이퀘이션은 0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솔루션이 마이너스 3, 1, 0, 0, 0이 될 거고요. 여기에 어떠한 컨스턴트 람다 1을 곱해도 주어져 있는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음 x2 프리 베리어블을 이제 다른 베이직 베리어블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x5에 대해서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2를 0으로 놓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x5를 1이라고 놨다고 하면 나머지 x1, x3, x4를 어떤 값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이 관계식이 만족이 되는가 이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x5가 1이라는 거는 여기 다섯 번째 칼럼, 이 칼럼이 더해진다는 거고 이 각각의 엘리멘트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a1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면 이 첫 번째 엘리멘트가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엘리멘트 이 9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칼럼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a3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얘 역시 0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4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네 번째 칼럼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은 두 번째 솔루션은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9, 4,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의미의 상수 람다2가 곱해져도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을 이 시스템의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5차원 벡터, 이 벡터는 주어져 있는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이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x들이 있는데 이 x들은 5차원 벡터고요. 근데 어떤 x들이냐면 람다 1 곱하기 마이너스 3, 1, 0, 0, 0 더하기 람다 2 곱하기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9, 4, 1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람다 1하고 람다 2는 임의의 실수. 자, 이러한 집합을 이루는 모든 x들은 주어져 있는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과정을, 이 제너럴 솔루션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마이너스 원 트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먼저 주어져 있는 매트릭스를 리듀스드 로우 에셀런 폼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행렬을 얻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피봇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칼럼은 피봇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다섯 번째 칼럼에 해당되는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프리 베리어블에 해당되는 이 칼럼들에 대해서 이 다이어고널 텀에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도록 로우들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원래 A라는 매트릭스를 A 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간에 다이어고널 엘리멘트에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새롭게 두 개의 로우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는 AX는 0에 해당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인데요.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제네럴 솔루션은 이 프리 베리어블에 해당되는 칼럼, 이 칼럼들의 선형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1, 0, 0, 0 곱하기 람다 1 더하기
3, 0,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곱하기 람다 2. 이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x들이 주어져 있는 AX는 0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호모지니어스 시스템,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아닌 거니까 AX는 B에 해당되는 이러한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한다 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고요.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을 찾아주면 되죠.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을 찾아줄 때 이러한 마이너스 1 트릭을 이용을 하면 쉽게 제너럴 솔루션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살펴본 이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결국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버스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X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곱할 건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I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왼쪽에 쓰고 구분자를 이용을 해서 우변을 적어주고 얘를 적당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왼쪽에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를 남기고 오른쪽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행렬 형태로 정리가 됐다 라고 하면 여기서의 이 B가 바로 A의 인버스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 시스템의 해를 우리가 찾아준 거니까요. A 곱하기 X가 I가 되는 해를 찾았다는 얘기는 결국엔 얘가 A의 인버스가 된다는 얘기니까 앞에서 봤던 이런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어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그샘플 2.9를 한번 보죠. 여기에 있는 매트릭스 A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국에 인버스를 구한다는 얘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X는 I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것과 같으니까 얘를 1, 1, 1, 1, 0, 1, 2, 1, 2, 0, 0, 1, 0, 0, 1, 1 그리고 우변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그렇죠? 이렇게 놓고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해서 좌변에 있는 이 부분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과정을 수행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1, 0, 0, 0, 0, 1, 0, 0, 0, 0, 1, 0 이러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우변에 있는 이 행렬은 어떤 값을 가지게 되냐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2,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구한 이 부분이 바로 A의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와중에 최종적으로 좌변을 아이덴티티로 만들 수 없게 됐다. 예를 들면은 피봇이 하나 부족하다던가 결국에는 이런 다이어고널이 1이 되는 모든 칼럼들이 다 피봇 칼럼이 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거를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지금 저희가 했던 것들은 이 시스템의 솔루션이 해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해들을 구해봤습니다.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예제에서 뭐 A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선 그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만약에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해를 근사화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보통 선형대수 코스에서 처음 학생들이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선형대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그 매트릭스의 특성 중에 하나인 디터미넌트라는 값을 계산을 할 때도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벡터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를 확인해 보는데도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계산할 때도 쓰게 되고, 매트릭스의 랭크와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찾아내는 데 있어서도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니까 꼭 이해하고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